안녕하십니까, 김문다. 마네킹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더컷이 아니고 다운된 상태에서 이사도라를 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라 하실 때 어려우시면 이어 투 이어 라인선을 일단은 나누십시오. 그리고 뒤에도 백 이어선을 나누십시오. 핀셋 고정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위치 잡아서 길게 처리할 겁니다. 길게. 저는 한 번에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우시면 한 섹션 한 섹션 4브로킹 이상을 나눠서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수평, 저는 가위의 수평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빗질을 잘 하고요. 한 번에 간다고 해서 빗이 한 번 들어가도 시술이 끝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섹션을 나눠서 커트를 하는 것보다 쉽고 빠르게 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좌측이 됐던 우측이 됐던 여러분들이 시술하기 편한 쪽에서 시작하십시오. 이사도라를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위가 수평이 아니라 가위 끝이 다운이 되어서 내려가야 됩니다. 기준선을 분명히 잡으시고요. 자, 이렇게 다운이 돼서 내려가야 됩니다. 자, 어느 위치에서 콘케이브를 줄 것인가, 어느 위치에서 원을 살짝 굴려줄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기준선을 잡아놓고 정확히 시술을 하셔야 됩니다. 빗질을 잘 정교하게 하고요. 가위 끝을 다운을 시키셔야 됩니다. 가위 끝을 다운을 시키고 내가 어느 위치에서 굴려줄 것인가 정확히 계산을 하시고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가위가 여러분 손에 얼만큼 숙달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이 스타일을 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손에 빗이나 가위가 자유자재대로 논다면 결코 어렵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스타일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에 가위가 그다지 빗이 그다지 숙달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조금 더 숙달을 시키신 연후에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예쁘게 뒤에 머리를 처리할 것인가는 머리 길이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시술자의 솜씨, 시술자가 어떻게 가위 방향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잡고 정확한 시술 기법을 알고 시술을 했을 때는 실수가 없겠으나, 자, 양쪽 옆에 머리를 다운시킨 상태에서 커트를 했고 지금 네이프 쪽 머리만 남았어요. 네이프 쪽 머리를 얼만큼 예쁘게 돌려줄 것인가, 얼만큼 예쁘게 정확하게 돌려서 반대편 쪽 머리에다 맞출 것인가,
한 번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맞추려고 시도하시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어떤 상태가 나타나느냐? 굴려지는 게 아니고 가위가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위가 가서 어떻게 해요? 흠집을 딱 내놓고 시술자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다운을 시킬 것이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수평을 맞출 것인가, 그리고 얼만큼 가볍게 처리를 해줄 것인가까지 모든 것이 다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가위가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선이 떨어져야 됩니다. 선이. 선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너무 가위 자체를 잘 못 건드려서 가위가 혹여 커트에 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안쪽에 있는 또 다른 머릿결을 건드려서 2중, 3중 그러한 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원랭스에서는 그러한 선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로는 이런 이사도라나 스파니엘은 2중, 3중 선을 내놓게 되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달이 되어서 이런 머리를 구사를 하시려면, 이런 커트를 구사를 하시려면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가발 하나 자르고 빗 몇 번 연습하고 이 머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은 아닙니다. 두껍게 처리해야 할 부분은 두껍게 처리해야 되지만 가볍게, 얇게 처리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얇게 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머리 처리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커트를 하고 나서 고객이 집에 돌아가서 그 머리를 샴푸를 했다고 봤을 때 아무런 하자가 나지 않는 머리는 역시 길이 차이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체킹을 할 때 여러분들이 끝머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끝머리를. 어느 쪽의 방향의 머리인지도 모르고 머리를 듬뿍 잘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쪽에 똑같이 머리가 잘라져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머리가 길은지, 뒤에 머리 콘케이브 자체가 진 머리가 어디가 불균형스러운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커트를 마무리를 지셔야 됩니다. 원랭스 쪽에 속해 있는 머리들은 너무도 정교한 머리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중이 되어서 가위질이 한 번에 작품을 끝내야 되겠다 하면 분명히 실패를 봅니다. 여러 번 이쪽에 여분이 좀 남아 있어도 그대로 두고 반대편에 가서 또 확인을 해보고 한쪽의 머리를 완벽하게 처리를 해놓고 또 다른 쪽의 머리를 완벽하게 처리를 하기를 원한다면 하루 종일 양쪽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손님 머리만 버려놓고 시술이 끝이 납니다. 흔히 원냉스 쪽에 있는 머리들이 시술 과정에 그런 실수들을 많이 범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끝선을 보고 채점을 매겨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술을 하셨던 머리는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 끝이 나 있습니까? 저는 시술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좌우로 머리를 넘겨서 체크만 하면 제 시술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사브로킹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셨을지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빨리 하시려다가 작품을 버리시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역시 또 반대쪽으로 체크가 들어갑니다. 쉽게 하는 커트다. 쉽게 하는 커트다. 쉽게, 분명히 쉽게 합니다. 그런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손에 분명히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손에 빗과 가위가 여러분 의도대로 놀아야 됩니다. 내가 힘을 줘야 할 부분에 가서 힘을 주고 싶으면 힘을 주고, 내가 힘을 빼야 할 부분에 가서 힘을 빼고 싶으면 힘을 빼고, 마지막으로 뒤에 네이프 부분 쪽에 머리를 다 모아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머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속머리까지 봐야 됩니다.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면 속머리까지 다 봐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막 자른 머리 같은데 균형 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머리가 아닌 다른 머리가 나왔습니까? 천천히 이렇게 두꺼운 머리도 여러분들이 이 두꺼운 머리도 처리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스타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스타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이 스타일 자체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스타일은 어디가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끝머리가 얇아졌으면 좋겠죠. 전체가 끝머리가 얇은 머리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얇은 머리를 내는 방법은 다른 작품에서 했기 때문에 무거운 머리를 이렇게 끝내는 방법으로 이번 작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